요새 카페 취업례를 보니까 평범한 취업례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드라마틱한 취업례가 많이 올라와서 평범한 취업례가 기가 죽어서 못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 미라클한 취업례는 자주 나타나지 않죠. 네, 특징이 자주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자주 나타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 다반사로 보는 취업례들이 필요해요, 사실. 아, 이건 네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취업례가 돼야 되는데 나는 평생에 한 번은 못 볼 것 같은 그 일독해체 취업례가 막 올라오면 나는 왜 재수가 없나 실력이 없나 체력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꺼려하지 말고 쉬운 취업례 올려주세요. 한 번이라도 효과 본 거. 자, 혹시 지난 시간 소장이나 방광이라든지 오늘 위장을 공부하시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궁금하신 점 책을 미리 읽어오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있을 리가 없군요. 예.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57페이지에 제1장 위장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보통 그 육부 진도를 나갈 때 위장을 제일 먼저 하곤 했었는데 유공기수에서는 방광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이제 육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부는 이제 입에서 전음 후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관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일방적인 하행 운동이 주요한 생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장과 육부의 오행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이 육부의 존재 이유는 그 수국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수국의 정미를 흡수해서 비장의 영을 만들기 위한 이게 이제 존재 이유이고 또 이제 피맥육궁골의 이 외형을 뭔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인체의 오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 육부의 경락이 주하는 피맥육궁골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장의 모혈인 중환이 우리가 경혈학을 배우면 8회혈 열심히 외웠었죠. 그 8회혈 중에 장회와 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회 같은 경우는 비장이고요. 부회가 그러니까 이제 장문이죠, 장문. 장문인데 비장의 모혈이고 부회 같은 경우는 중환인데 위장의 모혈이죠. 그래서 친구학에서는 이 비위가 중앙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뭐 사상침을 오행침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심장을 또 가운데 놓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계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친구학의 계보는 일단 비위가 중심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육부의 그 순환도를 그려드릴 때 위장, 소장, 대장을 하나의 계통으로 보고 또 위장, 삼초, 방광을 하나의 계통으로 봐서 수국이 지나다니는 길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실제로 위장의 그 혈자리들을 보면 족삼리 아래 이제 하거와 상거와 같은 하합혈들이 위치하는데 소장과 대장의 하합혈들이 위장에 자리하고 있는 걸 봐서 이 위장, 소장, 대장이 이 육부에서 이 곡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진액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을 달리해서 이제 말로 서술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오행혈 조합의 활용을 그냥 말로 설명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은 육부의 흡수와 배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위장이 다른 장부에 하는 역할을 의미하고요. 족삼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장에서는 진액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습이나 조박이 정체되었을 때 위장의 도움을 받는다. 이 대장에서 진액을 흡수하게 하는 조합이 곡지삼리입니다. 곡지와 족삼리를 사용해서 대장의 오행혈을 사용하면 대장 주진하는 진액의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 조박이라든지 습이 생겼을 때 곡지삼리를 사하면 조박이 잘 배출이 되는 습울증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고요. 방광에서 진액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수습이 정체된 경우 물론 이제 이 방광에서의 진액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위중삼리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진액은 이제 방광이 주하는 기육으로 가기도 하고 그 방광에서 저장한다는 진액 그 통곡을 사용하는 그 진액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습의 정체 같은 경우는 대장과 마찬가지로 위중삼리를 사하면 방광의 수습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정삼리를 보하게 되면 삼초의 기육을 해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천정삼리를 사하게 되면 삼초의 수습 분리, 그 중만증이라든지 종만증을 해결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육부에서 위장이 다른 장부에 하는 역할이고요. 그 위장 자체의 문제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장의 운동이 잘 되지 않으면 강탁이 잘 안 돼서 식체와 식적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 하행 운동을 촉진하는 담의 소설지기에 이 힘을 빌어야지만 생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이럴 때 이제 함국 이묵을 사용하는 거죠. 그 이묵 같은 경우는 대맥의 통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허리띠를 지나가는 그 대맥의 소통이 육부의 하행 운동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장에 열을 생겼을 때는 소장과 삼초의 도움, 지구나 양곡의 도움을 받아서 핵의 양곡지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조혈이 생긴 경우에는 내정통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장에 습이 정체된 경우에는 여태상행을 사용하죠. 이게 이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육부를 돌아보라고 말씀드렸던 몇 장이죠? 5장의 내용인데 그 서론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짧게 얘기했는데 알아서 생각하시라는 얘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일단 그 코 주위를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이주결정 방약태양지맥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동인형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승읍에서부터 지창까지 일자로 내려가는 경납 유주만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 유주를 보면 코와 눈을 돌아가는 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옆면을 지나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동인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옆면에 대형이라든지 혀가라든지 아니면 객주인, 그 다음에 두유까지의 혈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옆면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두통을 얘기할 때는 양명두통이 위장이다 이래서 전두통이 위장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체했을 때 편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관자놀이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편두통하면 이제 담이랑 삼초가 생각나잖아요. 위장인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핵에서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무지 많으니까 그 전두통이 위장에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유주를 볼까요? 위 조경명 지맥은 기업이지 교활중 방약태양지맥 하순비의 입상치중. 이 기업이지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아까 혈자리 영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좌주우지자 할 때 대장경의 중지혈이 영양이고 그 영양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알중 이게 이제 콧마루를 돌아서 옆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방약태양지맥. 이 방약태양지맥은 정명을 얘기하죠. 정명. 아까 제가 위장의 유주가 목내자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구충혈이라든지 아니면 눈앞이 뿌연 몽몽이라는 증상 아니면 안구 건조증 아니면 그 결막염이라든지 아폴로 눈병 같은 그 안구의 질환들이 위장의 내성병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왜 체했을 때 아니면 술 먹었을 때 오바이트 한 다음에 자기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핏발이 막 서 있잖아요. 오바이트 한 다음에. 위기 상역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오바이트 했을 때 내 얼굴 상태가 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오바이트 하고 난 다음에 또 얼굴이 팅팅 붓죠. 그 얼굴이 붓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방약태양지맥에서의 정면과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방광에서 배웠던 목사탈이라든지 안구충혈, 두통 이런 부분들이 위장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눈을 중심으로 앞뒤의 유주가 갈라진다는 게 재미있죠. 위기가 상역하면 그것도 눈에 영향을 미치고 방광의 기가 상역해도 눈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혈압과도 둘 다 관련이 많습니다. 혈압. 방광전격만 혈압에 좋은 게 아니고요. 위정격, 위생격 다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순 비회. 여기까지가 이제 코를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 시작된 영양에서 반대편 영양까지. 그래서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위장의 이 한혈조습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왜 소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코딱지가 생기면서 코가 건조하고 코피가 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위장의 열울증이나 조혈증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코를 조금만 건드려도 코피가 나거나 충혈이 되거나 위장에 수분이 많으면 그게 축농이 되죠 또. 그래서 위장의 한혈조습의 상태에 따라서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은 코에 열울이 생기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건조해지거나
그게 이제 조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위장이 차가운 사람은 찬바람을 쐈을 때 콧물이 줄줄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건 이제 지난번에도 소장에서 왜 소장에 허한증일 때 이 코가 찬바람을 쐬면 콧물이 나온다고 설명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위장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수분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이제 콧물이 많아집니다. 코가 평상시에 차 있다든지 코를 계속 풀어야 된다든지 습열이 되면 이게 또 이제 누런 콧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코에 대한 병리 상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위장으로 인한 코의 질환이 가장 빠르게 낫습니다. 다른 장부에 비해서 위장은 1차적이기 때문에 항열조섭 조절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상치중, 윗잇몸에 들어간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뭐 간혹 치통 환자들이 이제 뭐 이빨이 아픈데 치료됩니까 오시진 않지만 진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 이빨도 아픈데 되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제 주위에 침 맞는 사람 중에 이빨 아픈데 침 나서 괜찮은 걸 봤다 나도 괜찮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벼운 치통이라든지 아니면 잇몸 질환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의 위장의 한혈조습이 영향을 주듯이 잇몸의 한혈조습 상태도 위장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풍치라든지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는 질환도 위장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출욕구 환순. 이제 입의 상태와 입술의 상태는 비위의 음액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죠. 그래서 입술이 텄을 때라든지 아니면 입술 주위가 잘 부르튼다든지 아니면 입을 뭐 오물오물 거리는 할머니들의 증상이라든지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 이 위장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윗입술이 부어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종종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졸다 일어나 보니까 입술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아프다. 뭐 물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침치료에서 가볍게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하교승장. 승장은 턱 아래 가운데에 있는 경혈이죠. 인중이랑 승장이 위아래로 위치하죠. 대장에서는 인중, 그 다음에 위장에서는 승장. 네, 각순이유하렴, 출대형, 순역거, 상의점, 과격주인, 순발제, 지행로. 이 유주를 보시면 이 승장, 정중앙에서부터 각순이유하렴, 이 턱을 지나서 아래 턱을 쭉 지나가죠. 뭐 이파치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아래 턱을 쭉 감싸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대형 순역거에서 이 아래턱과 위턱을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의 위장이 상당히 잘 졌습니다. 뭐 이제 그 치과라든지 뭐 세브란스 치과에 가서 그 문의를 했더니 뭐 치료 방법이 없고 마우스피스를 뭐 6개월 동안 했는데 별 차도가 없고 이랬던 분들도 가볍게 위장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장도 가능하고 위장도 가능하고 소장도 가능하고 육부의 대부분이 가능해요. 턱관절 질환의 위장을 다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이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귀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소장이라든지 다음 3초는 귀에 직접 들어가고 이 귀 앞에 이제 청해천공 이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귀에 직접 위장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위장에 습열이 생기면 오간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잇몸이나 입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삼출성 중이염이라든지 중이염에 위장을 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종종 보게 되는 케이스고요. 위장의 수불이나 습열을 해결하시면 그 귀에서 진물 나오는 게 상당히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객주인. 그 객주인이라는 혈자리가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상관이라는 혈자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관자놀입니다. 관자놀. 태양혈이라고 불리는 부위 있죠. 이렇게 왜 마사지 할 때 이렇게 찝어주는 부위. 보통 왜 여자분들이 관자놀이가 자주 아파요. 편두통이 있다고 할 때 그 부위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담경 소속인데 위장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편두통일 때 위장일 수 있다는 단적인 근거가 되니까 이 객주인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순발제 치행로. 이 순발제는 두유혈을 의미하죠. 두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머리 끝에 이 발제에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액로는 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광에서도 임낭래 때문에 뇌 열울이라든지 항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위장에 열이 써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미친놈처럼 소리치고 이런다는 거는 오히려 한의대 다닐 때 더 많이 먼저 경험을 했죠. 그 경매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위장의 열울도 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참고 삼아 보시고 자, 두 번째 일주로 넘어갑니다.